시작을 합시다. 여기 결국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오늘 끝낼 거고, 예, 아마 죽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거가 결국에는 기울기를 구하는 거라 그랬었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최대 최소 구하는 거나 이런 거 얘기를 할 거지만은, 그 전에 이 미분이 선형 근사랑 관련이 있으니까, 말이 조금 여러분이 한 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형 근사라거나 이런 수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말을 하면은 굉장히 새로운 것처럼 생경한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말을 이렇게 붙이니까 좀 어려울 뿐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점 A에서의 그 기울기 값을 접선의 기울기 값을 f 프라임 A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 미분은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y가 FA를 지나야 되고 A, FA를 지나니까 그리고 x가 A를 지나야 되고 그리고 그때의 기울기가 F 프라임 A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해놓고 나면은 우리가 이 fx라고 하는 값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을 때 적어도 얘네들을 알고 있다면은 이런 접선의 방정식으로 근사할 수 있다,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근처에서 아주 확대를 해가지고 가까이 간다면은, 그죠? 아주 확대를 해서 우리가 가까이 간다고 하면은 이 x가 아주 작은 범위에서 움직일 때 x 플러스 델타 x나 x 마이너스 델타 x 같이 아주 작은 범위에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얘가 실제로 이 검은 색깔 선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접선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근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거를 여기서 그냥 어떤 개념적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AI 같은 데서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나 이럴 때 많이 쓰는 개념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미분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미분의 응용 파트가 있어요. 미분의 응용 파트가 아주 그 재밌는 몇 개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미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의 전체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결국에는 몇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최저값, 최소값 구하는 거, 그리고 곡선 그리고 이런 그래프 모양 구하는 거, 최적화 문제 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껴있는 뭐 평균값 정리라거나 곡선 그리기라거나 뭐 부정형과 로피탈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그 서브 토픽처럼 들어가 있는 거니까 크게 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제 푸는 거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거 두 개 묶어가지고 그냥 최적화 문제에 대한 최대 최소, 그래프 그리기, 최대 최소, 최적화라고 합시다. 최적화. 이런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역도함수 얘 같은 경우 뭐냐 우리가 적분의 개념을 우리가 이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게 적분의 개념이랑 미분의 개념이 완전히 막 서로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적분학이 등장한 거는 아니고 원래 미분에 대한 개념이 먼저 나오고 적분에 대한 개념이 나중에 나오고 나니까 우리가 미분과 서로 역방향의 관계가 성립하는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미분에서 그 미분만 있을 때 정의했던 어떤 적분의 개념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게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는 수식인데 우리가 이거를 미분하기 전에 함수를 역도함수라고 이 도함수의 그 미분하기 전 함수가 뭐냐를 역도함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은 적분이라는 걸 아니까 미분하기 전에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적분했을 때 나오는 함수지라고 알 수 있지만 이때는 그맨 처음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도함수의 그러니까 역도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적분한 녀석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의를 해놓고 나중에 봤더니 적분이라는 개념은 또 따로 있어요.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h-a분의 fh 아니지 뭐지?
H였나?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미트 h를 0으로 보는 이런 식의 정의가 미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가 이거였고 미분을 한다는 건 결국에 이거를 구한다는 거였는데 적분 역시도 적분의 정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이랑 적분이 서로 반대 관계다라는 거는 그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적분의 정의도 리미트를 쓰는 극한을 쓰는 다른 정의가 따로 있어요. 그게 두 개를 나중에 합쳐놓고 봤더니 서로 이제 역의 관계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의 이딴 식으로 해놨는데 왜 이게 서로 역관계가 되는지 이 정의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들이 역관계가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아무튼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도함수라고 하는 게 그냥 적분이라고 바로 나오지 않고 중간 개념으로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에 대해서는 그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배운 친구들이면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 강화학습 모델 이런 거 학습시키는 게 결국에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 모델의 로스, 그러니까 손실 함수라고 하는 걸 계산해서 정의해 놓고 그 손실 함수를 이용해서 그 손실이 최소가 되는 파라미터 값을 찾는 것으로 최적화 과정을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앱솔루트 맥시멈, 앱솔루트 미니멈이라고 하는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한 거는 광역 최대값, 광역 최소값이라고 하는 글로벌 맥시멈, 글로벌 미니멈 혹은 그 지역 최소값, 지역 최대값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부르는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는 값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극값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이거를 최대인지 최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극값이라고 하는 어떤 익스트리마라고 하나? 아무튼 이런 녀석들 중에 일부는 최대가 되고 일부는 최소가 되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당연하겠지만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들을 극값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배우면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서 배우는데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나왔다 보니까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과학을 위한 뭐 미적분학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런 개념들 스킵하고 바로 극값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 극값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아니라 극값은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다라고 결론부터 때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들이 차근차근 쌓이지 않았다는 게 좀 나중에 돌이켰을 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극소값과 극대값 그리고 최소값의 차이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극값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통틀어서 만든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극값이라고 하는 어떤 집합이 있으면 거기에는 극소값도 있고 극대값도 있는 거예요. 극소값과 극대값 중에서 일부는 전체에서 광역적으로 최소값이 될 거고 일부는 지역적으로만 최소인 극소값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극값이라고 하는 범위는 최대 최소를 다 포함한 거고 네, 극값은 최대, 그러니까 극대값과 유니언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의 유니언, 그러니까 합집합으로 표현되는 게 극값인 거고요. 극대값에는 일부 최대값이 있는 거고, 극소값에는 일부 최소값이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 로컬한 녀석들 중에 글로벌하게 최대이거나 최소인 녀석도 존재한다는 거고요. 극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모든 로컬 미니멈, 맥시멈을 합쳐가지고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정의를 다시 보면은 어, C가 F의 정역 D에 속한 수라고 했을 때 D에 속한 수 모든 거에 대해서 최소면은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글로벌 맥시멈,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그게 C 부근에서만 최대거나 최소일 때는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정의를 해요. C 부근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나중에 뭐 저런 식으로 약간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고 약간 느슨하게 정의를 해놓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여기서 결국에는 미분을 이용해서 정의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i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값이 어디냐? 그게 극소값이 되는 거죠. 이 j라고 하는 범위에서 최대값이 뭐냐? 그게 극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각각의 극소값들을 다 구해보고 극대값을 다 구해봤을 때 가장 최소인 거를 우리가 최소값, 극소값이자 최소값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미적분학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 내용에서 미적분학 내용이 생각보다 많은 거를 커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용어 같은 것들이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몇 가지 정리를 좀 어,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정리를 여러분들한테 쓰게 하지 않아요. 공식을 외우고 공식을 쓰게 하지 정리를 쓰게 한다는 거는 정리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들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분을 한다.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학교 이상의 수학부터는 우리가 그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게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미 내재되어 있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엄밀하게 정의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용어들이 중요하고 정리에 대한 조건, 제대로 된 정리를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기억을 하거나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좀 더 중요한 거죠. 이걸 보면은 극소값, 극대값 같은 거 보면은 극소값, 극대값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은 그게 항상 극값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연속적이지 않은 함수가 있거든요. 어떤 범위에서 정의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 여기 극대값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범위의 끝자락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을 구하는 극대값과 극소값들을 구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범위의 끝자락에서의 값을 갖다 놓고 그 중에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거기에 쓰이는 게 극값 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극값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정리들이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딱 봐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게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니까. 우리가 극값 정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가 A에서 B 사이에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연속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수, A랑 B 사이에 있는 수 C가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는 C랑 D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극값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A랑 B 사이에서 정의되는 함수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 C랑 D가 반드시 있고 거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면은 연속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어,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좌극한이 이렇게 되고 우극한이 이렇게 되니까 미분 가능하진 않지만 연속인 함수가 이런 식의 뾰족뾰족한 함수들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뾰족뾰족한 함수라고 하더라도 뾰족뾰족한 함수라고 하더라도 A부터 D까지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어떤 C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D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D가 B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B가 D가 되고 D가 B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최소값이 된다는 거예요. 혹은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하지 않고 이 사이에서 위로 볼록하거나 A랑 B 사이에서 혹은 아래로 오목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최대 최소가 이 안쪽에 있는 값 중에 하나 혹은 이 A랑 B 사이에서 반드시 최대 최소가 정의된다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A랑 B 사이에서 함수가 정의되고 연속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함수가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정의되거나 막 어떤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이게 깨지는 케이스를 보면 돼요. 연속이라고 하는 조건이 깨지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있어가지고 무한하게 올라간다. 사인 함수, 그러니까 저기 탄젠트 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간에 점근선이 있어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다. 연속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최대 최소값이 정의가 되지 않아요. 엄밀하게 최대 최소값을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 최소값이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극값 정리가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고요.
극값 정리에서 조금 더 확장된 게 페르마의 정리라고 하는 건데, 페르마의 정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그런 복잡한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극값 정리 확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극값 정리에 플러스 알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F가 C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고 F 프라임 C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F 프라임 C는 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F가 어떤 C에서 가지고 있고 C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미분값이 반드시 0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F 프라임 C가 존재하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생략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F 프라임 C가 0이라고 하는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F 프라임 C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C가 우리가 무한대로 간다, 뭐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수렴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F 프라임 C가 0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수렴하는 어떤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함수가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극대값이 그러니까 극대값이 있다면은 극소값이 있다면은 그게 반드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는데 걔가 미분했을 때 0이 안 된다고 한다는 거는 뭔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를 극대값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극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로 딱 정해놨는데 미분했을 때 0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있거나 극소 여기에 극소값을 했을 때 기울기를 구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아까 봤던 선형 근사를 이용해서 아주 조금만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동을 하면은 걔보다 더 큰 녀석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정의에 따라서 극대값은 이 녀석 근처에서 최대화해야 되는 녀석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구속값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0보다 작다면은 이 근처에서 최소값은 없어야 되는데 선형근사를 따라가지고 이 기울기를 따라서 내려가면은 이보다 더 작은 값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페르마의 정리에서 중요한 거는 이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f 프라임 c가 0일 때 반드시 극대값과 극소값이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분했을 때 이 지점은 반드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일 거예요.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니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2차원 공간에서는 그냥 이런 녀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3차원 공간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3차원 공간 이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를 새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2차원 공간에서는 이걸 새드 포인트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3차원 이상의 공간에서는 x1과 x2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그런 경우에 x1에 대해서는 미분했을 때 0이 되고 극소값처럼 보이는데 x2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는 극소값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새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임계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크리티컬 넘버. 이게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C인데 이게 그 F 프라임 C가 존재하지 않는 녀석에 대해서 임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극값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가 있고 임계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임계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할 수 없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고간에서 어떤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방식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다 아는 얘기예요. A랑 B 사이에서 F가 최대값, 최소값도 최소값 또는 최소값을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A, B 안에 있는 F의 임계수에서 F값을 구한다. 즉,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에서 F값을 구하고요. 그러니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인 거죠. 그다음에 구간의 끝점에서 F값을 구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여기가 최소값인데 최대값은 이렇게 그러지 말고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가 됐다고 했을 때 여기가 극소값, 여기가 극대값이 될 건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디예요? 각각 끝점이 되는 거죠. 여기 끝점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미분됐을 때 0이 되는 지점에서도 구하지만은 끝점에서 영역의 끝점에서도 최대 값을 구해봐야지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최대 최소 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다음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최대치수 구하는 거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고 롤의 정리를 확장해서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롤의 정리라는 게 뭐냐면은 함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리고 FA랑 FB가 같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C가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수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롤의 정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재밌는 거는 우리가 지금 미적분함을 볼 때는 단일 변수를 갖고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보지만 단일 변량 함수에 대해서만 보지만 실제로 이런 성질들은 다변수 함수에서도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그런 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어떤 A랑 B 사이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로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여러 개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냥 A랑 B가 같을 때 A랑 B가 FA랑 FB가 같을 때 이런 식으로 선으로 연결되는 어떤 상수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얘가 A랑 B는 같은데 위로 볼록한 경우, A랑 B가 같은데 아래로 볼록한 경우, A랑 B가 같은데 그 사이에서 유동치는 경우가 있을 텐데 A랑 B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0인 녀석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A랑 B 사이에 있는 C에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하는 사실 얘는 모든 점에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이 위로 볼록한 경우에 반드시 존재할 거고요. 아래로 오목한 경우에도 반드시 존재할 거고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막 어떻게 막 이상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삐죽삐죽하게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평균값 정리로 확장하면 약간 어색해 보여요. 평균값 정리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그 FA랑 FP가 같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A, B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점 A가 있고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 각각의 FA 값이 있고 FB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에서 A랑 B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어떤 함수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 삼각형의 기울기 여기에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A에서 B를 가기 때문에 B-A분의 요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의 길이는 FB-FA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게 되겠지만 기울기를 구할 때는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B-A분의 FB-FA를 하는 게 기울기가 될 건데 이 기울기 값이랑 같은 F'C가 있다,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평균값 정리예요. 그러니까 A, B 사이에서 어떤 함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점 중에 하나는 미분했을 때 지금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이은 거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미분값,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뭔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여기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또 해볼 수 있겠죠. 상수함수처럼 그냥 직선으로 이은 게 있을 거고, 약간 위로 볼록한 이런 녀석이 있을 거고, 아래로 오목한 녀석이 있을 거고, 막 요동치는 함수가 있을 건데, 위로 볼록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0을 찍고서 다시 이렇게 가파라지는 함수까지 오는 과정 중에 어딘가 한 점에서는 반드시 이게 요 기울기랑 같아지는 지점이 존재할 거예요. 이 아래로 오목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죠? 아래로 오목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0을 찍는 과정에서 이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이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만들게 되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적분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변수 함수를 많이 보는 이유가 그래야지 기하학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기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지만 A랑 B 사이에 어떤 함수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미분했을 때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에서 좀 확장하자면은 우리가 그 구간 A, B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이면은 F는 A, B 사이에서 상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롤의 정리의 역방향으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있고 A랑 B 사이에 있는 모든 X에서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전혀 안 변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는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우리가 어떤 F 프라임이랑 G 프라임이 모든 X에 대해서 같다고 했으면은 걔네 같은 경우에는 F 빼기 G를 했을 때 이 범위 내에서 이 구간 내에서 상수값이 반드시 나올 거다. 뭔 얘기냐면은 fx는 gx 플러스 c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f의 어떤 지점에서 미분했을 때, 이 미분했을 때 값이 같다는 거. 그러니까 얘랑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는, 얘네 둘을 뺐을 때 반드시 어떤 상수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라는 게 요 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면 알겠지만 이거 적분을 정의하기 위한 어떤 신호탄 같은 거죠. 적분 상수, 미분 상수 같은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러한 미분 상수, 적분 상수 같은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기울기가 같다고 해도 우리가 상수 같은 경우는 미분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서 0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분 값을 통해 가지고 원래 함수를 바로 알아낼 수가 없고 상수 항만큼의 차이가 언제든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적분에 대해서 볼 때 좀 더 자세히 보고요. 우리가 도함수와 그래프의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 그 이론적인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사실 테크닉적인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몇 개 이론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항상 적용시킬 수 있는 테크닉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으면 함수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을 때 극값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모든 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미분 가능하다고 알려진 모든 함수는 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점이 어디에 찍히는지까지는 모르죠. 근데 대충 모양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대충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다, 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있으면은 거기서 극대값이 나타나겠다.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있으면 거기서 극소값이 나타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거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F가 증가한다. 우리가 대충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이 지점들에서만 미분했을 때 값들이 0보다 크다. 여기서도 0보다 크다. 여기서는 0이랑 같다. 여기서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대충 이런 기울기를 갖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정확한 위치는 함수값을 알아야겠지만 예를 들면 A, B, C, D라고 했을 때 FA 값, FB 값, FC 값, FD 값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지 그릴 수가 있겠지만 얘가 기울기가 FA 프라임이 F 프라임 A가 F 프라임 B가 F 프라임 C가 F 프라임 D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플러스 플러스 0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함수가 fx라고 하는 함수가 어디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 C에서 미분했을 때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일개 도함수 판정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F 프라임이 어떤 그 포인트, 어떤 점 C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은 C에서 극대이고 C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은 극소이고 C에서 양이면은 증가하는 거고 음이면은 감소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부드럽게 얼마나 곡률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몰라도 대충 이런 그루비함은 우리가 알아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릴 수가 있는데 전부 다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미분값이 플러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보는 게 여기서도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고 여기서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왜? 여기서 만약에 이 위에서 대값이 나타났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지만 뭐 얘가 여기서 속값이 있어도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이런 거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점들만 갖고 있으면 극대값, 속값이 이 범위 내에 없다고 가정하면은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지 이렇게 증가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때 우리가 컨케이브 컨벡스라고 하는 컨케이브 컨벡스인데 이거 컨벡스 컨케이브라고 하는 위로 모든 접선보다 아래에 놓였을 때
F의 그래프가 모든 접선보다 아래에 놓였을 때, 컨케이브. 이게 컨벡스. 맞죠? 위로 오목이랑 아래로 오목이라고 하는 단어 진짜 오랜만에 봐가지고 모르겠다. 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개념. 혹은 컨벡스, 컨케이브가 저는 더 익숙한, 뭐, 알아서 하시죠. 이게 컨벡스 어퍼드라고 하는 영어를 써가지고 위로 오목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구나. 근데 저 컨벡스 어퍼드라고 하는, 어퍼드 다운워드라고 하는 단어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컨벡스 컨케이브로만 항상 했던 거. 아무튼. 그래서 컨벡스한 거, 컨케이브한 거, 컨벡스한 거, 컨케이브한 거, 컨벡스한 거, 컨벡스한 거, 컨케이브한 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거 컨벡스, 컨케이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접선 가지고 정의를 해요. 우리가 접선을 딱 그렸을 때 접선들이 이 함수보다 다 위에 있다. 모든 접선이 함수가 모든 접선보다 아래에 놓여 있다. 접선들이 다 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컨케이브 하다고 얘기를 하고 컨벡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함수의 접선들, 네? 뭐라 했어요? 어, 어, 접선들이 그래프보다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즉 그래프가 모든 접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컨벡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우리가 좀 더 잘 많이 쓰는 거는 이 이계도함수 판정법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계도함수 판정법에서는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함수라고 하는 건 함수의 변화량을 측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아주 작은 부분에서 접선이라고 하는 거가 그 아주 작은 부분에서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근처에서는 움직여도 그렇게 값이 별로 안 변한다라는 거고, 여기서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x축 양의 방향으로 가면은 y축도 양의 방향으로 커진다라고 하는 게 이 도함수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미분값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럼 이게 도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도함수가 얼마나 변할 거냐를 나타냅니다. 즉, 기울기가 얼마나 변할 거냐. 기울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컨벡스한 거를 보면은 컨벡스한 거 마이너스 아주 큰 거에서 마이너스 조금 큰 거에서 0으로 갔다가 플러스 조금 큰 거에서 플러스 아주 큰 거로 가는 방향을 가지죠. 그럼 우리가 이게 기울기, 즉 F''에 대해서 구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고요. F2'에 대해서 구하면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우리가 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은 값,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0보다 큰 값이 돼야겠죠. 얘네들의 변화량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고, 이게 컨벡스랑 컨케이브 사이에서 변화하는 이 B라고 하는 지점을 찍어보면은 얘가 어떻게 변화하냐면은 기울기가 점점 아주 큰 값에서 점점 줄어드는 F2'이 0보다 작은 상황에서 점점 마이너스로 가다가 F2', 오, 스펜 꼬다리가 부러졌어. 안 그려지는데? 어떡함? 그러면 진짜 개신기한 마치라는 뜻인가 봐. 오늘 어떻게든 끝내라는 뜻인가 봐. 아무튼 손으로 그릴 수가 있나? 손으로 못 그릴 텐데. 손가락으로 그리기 격이 F2'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 여기 컨벡스한 부분에서는 얘기를 했었죠.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그럼 얘가 0보다 작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 중간 지점에서 F2'은 반드시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값에서 점점 0으로 큰 값으로 이동한다고 하면은 그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컨벡스 컨케이브를 정의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변곡점, 이 컨벡스랑 컨케이브 사이가 변화하는 지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해가지고 두 번 해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부분에서는 컨케이브하다, 이 부분에서는 컨벡스하다, 여 지점에서 변곡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은 정확한 값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확한 함수 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정확한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지 여기가 높이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충 이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위로 볼록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변곡이 일어나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시 벡스하게 하고 여기서 다시 변곡이 일어났으니까 컨케이브 여기서 다시 변곡 컨벡스 컨케이브 컨벡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요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에 대한 응용이고요. 곡선 그리기도 똑같아요. 곡선 그리기도 똑같은데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기 위한 거라서 우리가 몇 가지 정의를 하고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정의역 알아야 되고 절편 알아야 되고 절편은 높이들을 결정 짓는 것 중에 중요하죠. 우리가 XY 좌표계에다가 올리기 때문에 XY 절편을 구해서 어디에다가 딱 아, 닿는지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점근선이나 감소, 증가, 극대, 극소값, 오목선과 변곡점 이런 것들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들이랑 함수 값들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다 그리는 방법의 절차예요. 이거는 사실 수학이라기보다는 좀 어, 기술에 가까운 거죠. 사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부정형 미분과 로피탈 정리라고 하는 게 로피탈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정형 미분은 그냥 우리가 미분을 할 때 도함수를 구해봤을 때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 도함수를 구하면 분모랑 분자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를 미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극한을 구한다는 거죠. 도함수로 적어놓고 극한을 구한다고 했을 때, 분모랑 분자 전부 다 0으로 가거나 분모랑 분자 전부 다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정형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분이 되는 경우에는 약분을 가지고 구할 수 있겠지만 약분이 안 되거나 정확하게 모르겠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로피탈 법칙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구할 수가 있어지게 되는데 로피탈 법칙을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가면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fx랑 gx를 미분하려고 했을 때 걔가 부정형이어도 상관없고 부정형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요. 일단 이게 부정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걔네들을 미분해서 극한값을 구해도 미분하지 않았을 때 극한값을 구한 거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뺀질나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전 논술 보니까 과학고 애들끼리 논술 보니까 논술에서 이 루피탈 정리를 쓰는 걸 굉장히 교수들이 싫어해요. 왜냐면은 사기잖아요, 사실. 얘네들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걸 보고 싶은데 전개하면서 문제 푸는 거 보고 싶은데 로피탈 정리 쓰면은 사기거든요. 그래서 뭐 연세대나 이런 데는 로피탈 정리 쓰지 말라고 하거나 증명되지 않은 정리는 쓰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도함수의 정의만 주고 도함수의 정의만 써가지고 풀라고 하거나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는 로피탈 법칙 증명하는 거 달달 외워가지고 증명한다 썼어. 한 시간, 두 시간 앉아가지고 계속 그 논술로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도함수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로피탈 법칙 증명하고 쓰는 게 빠르겠다라고 애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냥 증명하는 거 달달 외워서 재밌었지. 젊었지.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말라 그러 근데 그러면 문제를 제대로 냈어야 되지 않을까? 어느 뭐 연세대나 이런 데는 로피탈 법칙 쓰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내야지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을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 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조건에만 맞으면 조건이 별거 없어요. F랑 G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F 프라임 X가 어,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미분했을 때 0이 분모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고 이렇게 했을 때 여전히 부정형이고 제대로 구할 수가 없다. 그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 맞는지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보는 대부분은 이런 부정형 형태로 나타나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적용할 때 사실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부정형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거의 다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비타 정리를 쓰지 않아도 그래서 그렇게 했었지.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롭타 정리를 쓸 때는 조건을 잘 알아야 된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랑 미분했을 때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잘 쓰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미분 법에 대한 거고요. 최적화 문제로 넘어갔을 때 최적화 문제는 사실 그 인공지능 수업하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배우고 직접적으로 미분해서 0분의 지점을 찾는다. 이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극대값, 최소값, 최대값 찾는 거,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찾기 위해서 문제 정의하는 거 정도밖에 없고요. 역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드는 역도가 아니라, 그리고 역함수에서 얘기하는 인버스도 아니라 안티 그 안티 데리베티브, 그러니까 도함수의 안티, 그러니까 완전히 역방향이다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다라는 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학에서 저기 번역을 할 때 일본식 번역을 많이 가져와서 그런지 한자가 창의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너무 다른 건데도 개념이 다른 건데도 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역도함수가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역함수라고 하면은 인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안티임에도 불구하고 역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좀 헷갈려요. 근데 사실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F 프라임을 했을 때, 그러니까 라지 F 프라임을 했을 때 fx가 나오면은 그때 F 프라임 하기 전, 미분하기 전에 F를 우리가 역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역방향으로 했을 때 구했을 때의 도함수를 우리가 역도함수라고 부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반에 얘기했지만 적분이라고 하는 게 이 미분의 역방향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부터 알고 썼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랬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개념적으로서 우리가 먼저 갖고 있었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역도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가 있고 뭐 한데 보면은 지금은 다 아는 거죠. 적분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에요. 근데 역도함수라는 개념이 있고 그냥 도함수의 역이다. 그러니까 미분의 역방향으로 가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적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적분 같은 경우가 정의가 넓이를 구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의 역이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요. 넓이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함수가 굉장히 부드럽게 졌다는 식으로 생겼는데 부드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미분을 뭐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겠어요? 우리가 넓이 구하는 공식 아는 거 뭐 있어요? 직사각형, 그죠?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다 변형해서 쓰죠. 삼각형은 뭐예요? 삼각형은 직사각형을 절반 잘라놓은 거고, 그죠?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직사각형을 사다리꼴, 이런 식으로 생긴 사다리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두 개를 이어 붙여서 그 넓이를 구한 다음에 절반 때리는 게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혹시 까먹었을까 봐 a 플러스 b에다 2분의 1 하고 곱하기 높이 c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a 플러스 b를 한다는 게 요거 구하고 c 곱한 다음에 넓이 이게 나누기 2 해가지고 요거 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a 곱하기 b를 하는 방식으로 구했고 얘는 a 곱하기 b에다가 2분의 1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일 때 이런 식으로 구했었던 거 아실 겁니다.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조금 못 구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함수값이라고 하는 걸 연속적으로 구해서 얻을 수는 있지만은 이게 직사각형도 아니고 이거 넓이를 대체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는 게 요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적분에서 하고 싶은 거는 넓이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넓이를 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극한의 개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쓴다 그랬죠?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고 극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럼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적분에 대한 공식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y는 fx라고,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을 더해야 되는데 이거는 몰라요. 얘네들의 값이 연속적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직사각형도 아니고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를 대신에 알아요? 그때 함수값을 알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알기 때문에 이 지점과 함수값 그리고 그 구간값 특정한 범위로 벌어져 있는 구간값을 이용해서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정확하지 않겠죠. 정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하냐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것만큼 오차가 발생할 건데 이 오차는 어떻게 하면은 거의 0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무한하게 많이 잘라내면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둘 다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거를 무한하게 많이 쓰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 네. 우리가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n이 무한하게 가면은 어떤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수렴하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냥 이런 식으로 n에 대한 어떤 수식으로 쓰고요. 그러니까 n이 늘어나면 늘어나서 이 구간값이 n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고 뭐 0부터 1 사이니까 n분의 1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 n분의 1이랑 그 높이값 함수값이 지금 x제곱이기 때문에 함수값을 이게 그 n 제곱분의 1이 나오겠죠.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값이면은 n분의 2가 되고 n제곱분의 4가 나오고 그죠? 이런 식으로 두 개 곱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쭉쭉쭉 나오는 값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n에 대한 수식으로 쓴 다음에 n을 무한대로 가져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면은 어떤 식의 수렴하더라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약분하고 이런 과정이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얻는 거겠지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이 왼쪽 끝점과 오른쪽 끝점에 대한 개념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른쪽 끝점을 이용하게 되면은 얘가 남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넓이가 있을 때 오른쪽 끝점을 썼을 때랑 왼쪽 끝점을 썼을 때랑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될 겁니다. 왼쪽 끝점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고요. 그죠? 근데 얘가 수렴했을 때 예를 들어서 3분의 1로 간다. 얘가 수렴했을 때 3분의 1로 간다.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요? 3분의 1로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A가 수렴해서 어떤 값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 왼쪽 끝점과 오른쪽 끝점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왼쪽 끝점이든 오른쪽 끝점이든 상관없어요. 그럼 어차피 무한대로 가면 한 값으로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A부터 B 사이에서 이 함수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B-A를 한 다음에 n개로 쪼개고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각각 x0부터 x1, x1부터 x2, x2부터 x3 이런 식으로 구간들을 쭉 n개로 나누고요. n개로 나누고요. x1까지 있는 거랑 xn까지 있는 거니까 총 n개가 있겠죠. 총 n개가 있겠고 n개를 가지고 있고 그 x1부터 xn까지는 이런 식으로 다 델타 x라고 하는 얼마나 조금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구간 값에 대해서 구간 움직이는 값에 대해서 정의가 넓이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그러면 그 넓이를 오른쪽 끝점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은 그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 넓이를 명확하게 구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요 오른쪽 끝점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그 넓이를 구하는 구간값이랑 그때 함수값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수식을 집어 넣어 놓고요. 그거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통해서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합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하죠. 시그마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는데 잘 아는 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뭐 왼쪽 끝점 쓰는 거, 오른쪽 끝점 쓰는 거,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을 쓰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다 같은 값을 수령하기 때문에 굳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적분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놓은 요런 거에서 여기 있는 xi라고 하는 게 이런 그 구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특정한 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던 앞에서 넓이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들 우리가 리만 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리만 합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 있는 녀석들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에 녀석들 리만 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리만 합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우리가 아,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건 다시 말해가지고 이 구간의 길이를 너비를 0으로 보낸다는 건데 이 너비를 0으로 보냈을 때를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적분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 적분이라고 정의했을 때 우리가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 개를 부르는데 정적분은 범위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를 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요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거를 간단하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게 진짜 뭐, 이 세상 저 세상에서 뛰어나온 게 아니라 이 썸메이션 기호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부르죠. 시그마에서 S를 늘려 써서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라이프니츠가 개발한 표기 방식이고, 그냥 썸메이션 맨날 이렇게 복잡하게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쓰겠다라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적분이라고 하는 게 완전 별 세상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저런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정의가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예, 적분 기호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고요. 적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적분 가능성은 대부분 모든 연속인 함수들은 적분이 가능한데요. 연속인 함수들이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중간에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넓이가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 케이스들. 우리가 미분도 그렇고 적분도 그렇고 극한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막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운의 함수들은 뭐 적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고 한데 그런 식으로 극한의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만 좀 무시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는 적분 법들이 있어요. 적분에 대한 공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적분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 적분에 대한 성질은 진짜 간단해요. 그러니까 미분이랑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선형성에 해당하는 적분 공식들이 있고요. 이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범위가 같다고 하면은 빼고 더하고 스칼라 곱하는 거 다 선형성이 성립하고 그다음에 이게 fx가 만약에 상수함수라고 한다면은 요것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외의 성질들도 몇 개 있어요. 8개인지 9개인지 있는데 8개 있는데 여기서 있는 이런 성질들은 사실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성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적분했을 때 0보다 크다. fx가 0보다 크면은 적분했을 때 0보다 크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0보다 높은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넓이가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렇죠? 반대로 이 0보다 작다고 하면은 이 적분했을 때도 0보다 작게 나올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이 함수가 밑에 있으면 넓이를 구했을 때 마이너스 부분으로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리고 fx가 gx보다 항상 크다라고 한다면은 a랑 b 사이에서 항상 크다라고 한다면은 적분했을 때도 당연히 크게 나타나야 됩니다. 기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당연하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것보다 작은 함수가 이렇게 있다. f가 g보다 항상 크다라고 하면은 그때 어떤 동일한 범위에서 넓이를 구했을 때 얘는 여기서 구하는 거고 얘는 저 부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가 m이랑 m, 그러니까 스몰 m이랑 라지 m이라고 하는 스칼라 사이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 녀석의 적분 값이 이 m을 적분한 거, 스몰 m을 적분한 거랑 라지 m을 적분한 거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 적분 기호를 적용해도 계속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모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를 시켰을 때 저 범위가 변하지 않는다.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함수를 그냥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최소값이 m이고 최대값이 m이다 라고 했을 때 m에 대해서 모든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면은 이 라지 m에 대해서는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 그죠? 스몰 m에 대해서 구하면 요 작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 함수 fx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함수 부분 밑에 있는 거를 구하는 거니까 스몰 m이랑 라지 m의 직사각형의 사이에 어딘가에 껴있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정적분 계산 방법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미분의 역입니다. 미분의 역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거, 미분이랑 적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같은 거다. 그리고 어떤 연산이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했을 때 나오는 함수를 미분했을 때 같은 함수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증명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증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냐면은 어떤 함수의 저기 미분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x의 변화량이랑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곱하는,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나눠주는 방식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하고 이거를 h로 한 다음에 림 h를 0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이게 사실은 적분에서도 같은 리미테이션을 하거든요. 적분에서도 구간 그 범위를 0에 간다 그랬죠. 델타 x를 0에 간다 그랬죠. n을 무한히 나눈다 혹은 그 너비를 이 적분을 구할 때 한 직사각형의 너비를 0에 가깝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같은 거죠.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함수랑 적분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적분했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모두 더하는 거고요. 미분했을 때는 이거를 빼가지고 계산한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식을 전개하면은 같다는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fx를 적분했을 때 gx라고 하면은 이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를 해보면은 그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함수의 넓이를 원래 a부터 b까지 정의가 되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한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한 거 두 개 이상하게 생긴 도형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뺐을 때 어디가 얼마만큼 나오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뭐예요? 직사각형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H 구간이 있고요. 구간이 H고 H에다가 함수 fx를 곱한 다음에 H를 0에 무한히 가깝게 보내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H가 0으로 갈 때 얘가 거의 당연하겠지만 동일하게 될 건데 어쨌든 이게 HFX라고 하는 형태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로 근사가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근사가 됐을 때 얘를 h를 넘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써지고 이게 리미트 h를 달아주게 되면은 뭐예요? h는 0으로 가는 식으로 달아주게 되면 뭐예요? g를 미분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g를 미분하게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적분한 게 g라고 했는데 g를 미분했을 때 f가 나오게 되니까 서로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G 프라임 했을 때 fx면은 f를 적분했을 때 gx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 방식이고 그거를 이제 부정적분에서는 적분 계수가 항상 0이 아니라 다른 값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적분학에서 기본 정리는 이 미분과 적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있습니다. 그래요. 치환법부터는 치환법부터는 이 적분이 사실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 같은 경우에는 로피탈 법칙도 있고 해가지고 전개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구하는 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적분은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적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함수가 복잡하면은 바로바로 구할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사실 적분의 많은 부분은 이런 테크닉들을 익히는 데 할애해야 돼요. 그래서 뭐 치환법이라고 하는 이 챕터가 따로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치환해가지고 어떤 급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적분법에서는 특정한 케이스일 때는 어떻게 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그 조건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함수꼴이 있으면은 어떻게 치환하고 어떤 함수꼴이 있으면 어떻게 치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보면은 머리에다가 넣어놓고 다니는데 많이 안 보는 경우에는 그냥 책을 찾아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가 적분이고, 적분의 응용부터 있는 부분인데, 적분법이지. 적분법은 그런 것들을 더 자세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치환법뿐만 아니라, 좀 앞에 보면은, 치환법뿐만 아니라 부분적분법, 삼각함수와 삼각치환법, 부분분수법, 근사적분, 이상적분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다 적분 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한번. 이거는 실제로 사실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럴 시간은 죽어도 없죠. 그러니까 안 하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분의 응용 파트에서는 그래서 적분이 대체 뭐 하는 거냐?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넓이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부피도 구할 수 있고요. 넓이랑 부피는 2차원, 3차원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부피도 구할 수 있고 뭐 이상하게 생긴 도형의 부피 구하고 막 그런 거 합니다. 시뮬레이션 할 때 많이 쓰겠죠.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매개변수, 방정식과 벡터 이쪽 부분인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일변수 함수로는 다룰 수가 없는 케이스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공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다음 학기에, 다음 방학 때